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에 발의한다고 하죠. 예, 어떤 이유인지 이재명 대표 얘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민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 만약에 복귀하게 되면 최대의 탄핵은 좀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에 대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이었는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 총리의 업무 복귀가 이루어지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의 공백 기간만 1200일이 넘습니다. 탄핵 소추로 인한 변호사 비용으로 수많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략적으로 남발한 탄핵에 대한 결과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네요. 한덕수 총리의 업무 복귀가 이루어지면 도대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그 의미가 뭐가 있느냐. 자, 이승훈 변호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탄핵 선고가 지금 예고된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제 실은 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진 않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탄핵 소추가 돼서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오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버리면 또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 민심을 잡는 데 있어서 또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계엄의 명분을 사후적으로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상 직무유기를 명확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버려야 될 카드인 것이냐라고 봤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이건 실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뜨린 헌법의 가치가 마치 무너진 게 당연시하듯이 정당화하고 이거 봐라 탄핵 기각됐지 않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헌법적 가치, 헌법 수호 의지를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렵지만 탄핵 소추 발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동호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승훈 변호사 말씀하신 게 있고 또 조금 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오늘 그 이른바 몸조심 발언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분적으로는 동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데 저는 어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0번째 줄줄이 탄핵이 지금 이제 발의안이 됐고요. 차라리 역설적으로 지난번에 그 탄핵 겁박이 최상목 대행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 더 있었죠.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이 이 체포 석방 이 문제로 이 난리가 났을 때 탄핵으로 또 겁박을 줬습니다. 그러면 심우정 총장까지 해서 아예 31번째 탄핵을 발의를 하시라. 차라리 역설적으로 그걸 권하고 싶네요. 31번
이거 뭐 줄줄이 탄핵이 아니라 31일 일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아이스크림 그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부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31번째 줄줄이 탄핵에 대한 후폭풍을 한번 직접 광야에서 한번 맞아보시라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이 탄핵 국면에서 급반전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2월 말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 발의 때부터 사실은 전국의 탄핵 정국이 물줄기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 하는구나. 대통령 탄핵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정을 이제 책임지고 이끌 총리까지 탄핵을 해? 아, 이게 탄핵의 목적이 따로 있었구만. 정말 위험한 세력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30번째 최상목 대행, 31번째 심우정 총장까지 정말 줄줄이 사탕으로 탄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민들의 정말 아주 그 후폭풍이 얼마나 가혹한지 실감을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동원 대변인 말씀은 실익은 없고 후폭풍만 맞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뭐 이승훈 변호사님 말은 그래도 원칙은 세워야 했다라는 말씀이시고, 어떻습니까, 양만희 논설위원? 뭐 이게 진중권 교수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최상목 대행을 탄핵 소추로 압박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조기 대선이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이후, 그러니까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네.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때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진중권 교수 의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민주당이 결국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제 탄핵안을 아직은 발의를 안 했습니다. 이제 발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의원도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스텝이 꼬인 거죠라고 자인을 하는 말을 하던데, 사실상 스텝이 꼬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전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후에 누구도 거의 예상을 하지 못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길이 잡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면서 선택을 해도 될 텐데 서둘러서 오늘 그러니까 말을 했으니까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기다리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게다가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본회의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본회의가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목요일에 잡혀 있고, 그 앞에 뭔가를 하려면은 국회의장이 그게 동의해 줘야 되는데, 국회의장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절차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당 내에, 당 밖은 물론 당 안에서도 너무 조바심을 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비판적 의견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바심의 원천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몸조심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죠. 그러니까 몸조심하라 얘기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얘기고, 그 얘기를 할 때 방탄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대통령 탄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보기에는 뭔가 불안한 거죠. 민주당은 공당이기 때문에 뭔가 듣는 것이 있을 테고, 그 듣는 것을 가지고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때는 민주당이 보기에 헌재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정치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의 움직임이 사실은 뭔가 뚜렷한 전략을 가지고 되기보다는 강경 일본도로 가면서 결국은 조바심 내지는 초조함의 발로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 안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어제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할 때 대부분은 민주당이 양보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런 양보를 했을까? 그러니까 줄 탄핵 뭐 이런 부분들이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고, 최근에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고 비슷하게 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온 것 아니냐는 당 안에서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그러면 연금 개혁 정도는 합의해주는 뭔가 안정감을 보이는 정치 세력, 뭐 이런 의도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제 짐작을 해보는데, 진중권 교수 얘기는 뭐냐면 결국 마은혁 후보자까지 재판관이 돼서 구인이 되면
만약에 항소심, 다음 주에 있는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없으니까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은 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이 대통령에 대한 이 가정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으니 재판이 중단된다는 견해도 있고 소추라고 하는 건 기소에 관한 것이니 재판 이전에 진행된 재판은 계속 계속 된다 이런 예. 얘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재판을 할지 말지는 대법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상고가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러면 또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 심판을 할 수 있죠. 또 어느 세력이든지 간에 헌법재판소에 그걸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인이 완성되어 있는 특히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어 있는 상황 헌법재판소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게 진주정 교수의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전에도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건에 대한 심판 권한을 두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권위의 어떤 두 기관이 다투는 상황까지 저는 안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여하튼 그 권한이 이제 대법원에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